안녕하세요. 기계학습 기반 OLED 광특성 고속 계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카이스트의 장민석입니다. 저는 오늘 기계학습 기반의 OLED 광특성 고속 계산에 대해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OLED 분야에서 광 추출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올게닉 레이어에서 빛이 뿜어 나와서 이 빛이 전부 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소자 내부에 갇혀서 소자 내부를 전파하다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총 나오는 광 에너지의 20% 정도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80%는 이제 안에서 소실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빛을 전부 다 밖으로 빼내는 것, 최대한 많이 밖으로 빼내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빛의 거동을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FDTD 방법, 그러니까 시간 영역법, 그리고 FEM 방법, 유한 요소법,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단순히 이 OLE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소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자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소자 하나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폴 하나만 계산하더라도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고 어떤 소자의 특성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해서 이제 복잡한 소자를 최적화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최종적으로 밖으로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빛이 소실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이 CPS 모델이라는 건데요. CPS 모델은 챈스, 프록, 실베이 이 세 사람이 이제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특정한 구조가 없는 평면 층상 구조의 OLED에서 나온 빛이 다이폴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전파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때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폴을 일단 플레인 웨이브들의 합으로 근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플레인 웨이브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무한 반사를 할 때 평면 방향 파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거를 트랜스퍼 매트릭스로 쭉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된 거를 다시 다 합쳐서 그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계산량이 비약적으로 줄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약 1000배 정도 더 짧은 시간에 계산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평면파로 다이폴에서 나오는 빛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 평면 인플레인 파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소실되는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가 소실됐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이 서피스 플라즈몬을 형성하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이 웨이브 가이드로 갇혔는지, 얼마만큼이 그냥 나오려다가 이제 그 소자에 흡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평면 방향의 파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소실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평면 방향의 파수가 이제 그 외부 광, 그러니까 자유 공간의 광의 파수인 K0보다 작을 때는 밖으로 나오는 빛, 그러니까 아웃커플드 모드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속하는 빛은 여기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가 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K0보다 파수가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은 소자 내부에 갇히게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실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수가 얼마나 더 커지냐에 따라서 서브스트레이트 모드, 웨이브 가이드 모드, 그리고 서피스 플라즈몬 모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전적인 두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FDTD 방법과 CPS 방법의 정확도와 시간을 같이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 FDTD 방법 같은 경우에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영역의 크기를 2마이크론에서 15마이크론까지 늘려감에 따라서 계산되는 광 추출 효율이 14%에서 21%까지 점점 더 커져서 정확한 값인 21.34%에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 내외의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로 이 CPS 모델인 1초가 걸리는 데 반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 층상 구조를 계산하는 데는 CPS 모델이 훨씬 더 효율적인 메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CPS 모델이 1초 만에 소자 하나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빨리 고속으로 근사할 것인가, 이때 기계학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두 번째 주제는 평면 층상을 넘어서서 주기 구조가 있는 소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고속으로 수행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계학습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가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기계학습의 기본이 되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우리 뇌에 있는 실제 이제 신경망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뇌에 보면 이제 뉴런이라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뉴런에 대응되는 인공신경망의 개념이 펄셉트론입니다. 이 펄셉트론은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인풋 웨이트들을 받아서 인풋 밸류들을 받아서 거기에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취해서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인풋 값들을 다양하게 받아서 어떤 역치가 넘으면 아웃풋을 내보내듯이 펄셉트론도 이제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펄셉트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형태, 이것을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인공신경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이 인공신경망을 왜 유용한가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데요. 이 수학적인 근거는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물리적인 펑션도, 어떠한 물리적인 함수도 이 인공신경망의 층수가 충분하거나 혹은 한 층의 노드의 개수가 충분하면 임의의 정확도로 근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진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을 근거로 이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도 다 근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함수든지 다 근사를 할 수 있다면 광학 시뮬레이션을 근사하는 건 어떤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이 이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feed forward proces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을 넣었을 때 맞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이제 그 신경망을 구성하고 있는 웨이트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이제 그 신경망의 학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 CPS 모델, 그러니까 웨이브랭스 하나에 대해서 광 추출 특성을 계산하는데 1초 정도가 걸리니까 웨이브랭스 100개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얻으려면 한 100초 정도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100초 정도가 걸리게 되는 이런 엄밀한 계산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1ms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근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이 광학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적용된 예는 MIT의 마린 솔리아시치 그룹에서 구형, 그러니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구형 파티클의
스캐터링 패턴을 계산하는데 예측하는데 이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층이 여러 개인 어떤 멀티레이어 필름의 투과 특성을 판단하는데도 인공신경망이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전했던 문제는 변수가 6개인, 그러니까 설계 변수가 6개인 올게닉 LED 구조의 광 추출 특성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근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 H1부터 H4까지가 그 각각의 층의 두께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N1과 N2는 각각 패시베이션 레이어와 캐핑 레이어의 굴절률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러한 범위, 넓은 범위를 가지고 변화할 때 어떻게 이제 광 추출 특성이 변하는지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제 저희는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의 개수는 26만 개 정도가 이제 활용이 되었고, 이 26만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컴퓨테이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면 광 추출 효율을 웨이브랭스에 따라서 이제 광 추출 효율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결과인데요. 보시면 테스트로 활용된 광 추출 효율과 그리고 이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광 추출 효율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 트레이닝 셋 안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그 타겟 문제의 광 추출 효율과 제일 비슷한 녀석은 이제 파란색으로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 없던 문제를 이제 잘 풀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된 네트워크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기존에 이제 CPS가 대략 한 소자 하나당 100초 정도에 걸려서 계산을 했던 반면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그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30ms 만에 계산을 하고, 근데 GPU는 어떤 대단위의 패러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대략 한 1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소자 하나의 계산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PS 모델에 비해서 싱글 스레드 기준으로 3000배, 그리고 패러렐라이즈 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억 배 정도 속도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네트워크가 트레이닝이 됐는데 사실 더 흥미로운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원하는 OLED 소자의 광 특성이 주어졌을 때 그런 광 특성을 가지는 소자를 역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 인버스 디자인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이 문제는 옛날부터 알려지기를 단일해가, 유일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처음 논의되었던 맥락은 우리가 북의 소리를 들을 때 북의 소리만 듣고도 북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시피 완전히 동일한 소리를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북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스펙트럼만 가지고서는 북의 모양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 추출 스펙트럼만 가지고서는 그 OLED 소자의 구조를 딱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이 트레이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원투매니 매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텐덤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트레이닝이 된 포워드 네트워크를 뒤에다가 붙이고 앞부분에 우리가 트레인하고자 하는 인버스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원하는 LEE 인풋이 들어가면 그러한 광 추출 효율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투매니 매핑의 불확정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소자들 중에서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이 없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어쨌든
트레이닝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져서 원하는 광소자의 어떤 효율의 모양을 넣었을 때 그러한 효율을 가지는 광소자의 구조를 잘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했던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있을 법한 광추출 효율 스펙트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없을 것 같은 어떤 아티피셜한 광추출 스펙트럼을 넣었을 때도 과연 구조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시도했던 건 웨이브 랭스에 따라서 광추출 효율이 변화하지 않고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0.1로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실선으로 0.25로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그 인버스 네트워크가 그 해당하는 어떤 소자 구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인버스 네트워크가 아주 훌륭하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타겟 소자의 비슷한 광추출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구조를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옵티미제이션에 많이 활용이 되는 지네틱 알고리즘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봤던 것은 이런 그 트레이닝이 끝난 포워드 네트워크는 소자 구조가 들어갔을 때 광추출 특성을 기존보다 최대 1억 배 더 빠르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많은 샘플이 필요했던 어떤 그런 글로벌 최적화 알고리즘과 접목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시도했던 문제는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개의 셀에서 우리가 구조 변수를 각각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때 과연 그 RGB에서 뿜어 나오는 빛을 가지고 흰색의 각도별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때 사용된 알고리즘은 이제 그 유전 알고리즘, 지네틱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네틱 알고리즘은 파퓰레이션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활용했던 샘플의 수도 대략 200만 개의 샘플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 200만 개의 샘플을 기존의 CPS 모델로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20만 개의 샘플을 이용해서 우선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고 그렇게 학습된 인공신경망으로 200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